안녕하세요.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문재인 집권 5년 기간에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국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짜, 거짓, 꼼수 행위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시정연에서는 마카파 통계 조작에 대한 실상을 고발해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과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힘없고 작은 날갯짓에 불과하지만 거대한 허리케인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보람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가 통계를 왜곡, 조작한 자들에게 인사특혜까지 주었다는 내부자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이익과 대가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경수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출발부터 정통성에 상당하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출발부터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계속되어 왔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은 통계청장 황수경을 중도에 경질하고 그야말로 골수 좌파 강신욱 교수로 교체했는데요. 강신욱 교수는 서울대 김수행 교수가 가장 아끼는 애제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수행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마르크스주의의 대부입니다. 강신욱은 취임사에서 장관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통계를 정치적 도구로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이 발언은 당시 야당과 학계 등에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후 통계청은 좌파들의 선동에 이용되어 왔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왔습니다. 통계 조작 논쟁은 문재인 집권 내내 핫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국가 부도위기 부른 통계 조작 사례와 교훈이라는 연구 보고서까지 내놓았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와 중국의 통계 조작 사례를 언급하면서 문정부의 통계 조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그리스는 오랫동안 좌파 정권이 집권해 왔는데 재정 적자를 GDP 대비 6% 수준이라고 국가 통계를 조작하여 국가 경제 위기를 누적시켜 왔습니다. 급기야 1990년대 말 그리스는 국가 부도 위기에 빠졌고 EU 실사단이 그리스에 들어가서 실제로 조사한 결과 재정 적자는 무려 GDP 대비 13.6%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국가 재정 통계를 조작함으로써 국가 부도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그리스는 몸파는 나라로 추락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중국의 통계는 그리스보다 더 심각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3개의 성에서 올라오는 성장률을 종합해서 계산하는데요. 정말 웃기는 것은 이들 33개 지방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은 중국 전체 성장률보다 한 곳도 낮은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이멍구 성장률이 26%, 라오닝성 성장률은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한국의 최고 성장률은 1974년에 14.8%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통계상으로 15% 이상 성장하는 지방정부는 질비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에는 18개월마다 한국 같은 경제 규모가 하나씩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중국 통계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중국 경제는 어마어마한 거품입니다. 만약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였다면 벌써 부도 났을 것입니다. 계획경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경제가 완전히 거들날 때까지 국가 부도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통계 조작으로 인해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잘못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잘못된 계획은 잘못된 결과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스폰지에 물이 젖는 것처럼 서서히 침몰해 갑니다. 사회주의 좌파 국가들이 반드시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통계 조작에 있습니다. 그리스, 중국, 소련,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한,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 등 모두 하나같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좌파 세력들입니다. 이미 하이에크는 1960년대부터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반드시 붕괴한다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1년의 철의 장막이라는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주의 계산 논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좌파 사회주의는 태생적으로 통계 조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주의는 멸망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서 소득, 소비, 지출, 저축 등 경제 현상들을 오차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말과 같은 소규모 집단에서는 그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규모 경제에서는 계획 경제가 가능하고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지고 국가가 팽창하게 되면 소득, 소비 등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회주의 계산 논쟁이라고 합니다. 소련이 70년 만에 붕괴된 이유입니다. 모든 개인들의 수요와 공급을 국가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통계가 반복되게 되면 공동체를 점점 붕괴시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통계 조작은 소련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좌파들의 숙명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일자리 예산에 12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오히려 209만 개나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통계청에는 오히려 2021년 취업자 37만 명이 증가했다.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통계를 조작 발표했습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집값이 고작 1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 부설 부동산연구소에서는 같은 기간 부동산 상승률은 무려 52%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조작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국가 통계 조작 행위가 발생하였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집값, 소득, 일자리 등에서 실제로 조작되었고 왜곡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1500년의 역사, 신라는 1000년의 역사, 조선은 500년, 그리고 일본은 현재 2600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에는 500년 이상 된 나라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송나라의 319년이 가장 오래된 역사입니다. 지금 중국은 집단주의에 빠져 있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좌파의 통계 조작은 반드시 붕괴되는데요. 국가 통계 조작은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 사건은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